집합연산을 봅시다. 관계대수의 집합연산인 합집합, 교집합, 차집합에 해당하는 연산자로서 유니온, 인터섹트, 마이너스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셀렉트 문화 형식은 셀렉트 문하고 셀렉트 문하고 집합연산자가 들어갈 수 있죠. 조건은 셀렉트 문과 셀렉트 문 사이의 필드의 개수와 데이터 타입이 서로 같아야 돼. 필드의 개수, 이 셀렉트 문 1과 셀렉트 문 2가 필드의 개수, 데이터 타입이 서로 같아야 돼요. 그래서 예를 들면 스튜던트 테이블의 학생 이름과 프로페서 테이블의 교수 이름을 합쳐서 추적하라. 이러면 스튜던트 테이블에서 네임을 추출하고 프로페서 테이블에서 네임을 추출해서 유니언하게 되면 이렇게 쭉 학생과 교수가 이렇게 쭉 같이 나열될 수 있습니다. 유니언 연산자는 전산 결과에 중복이 되는 것만 들어와 있는 경우는 한 번만 하고요. 중복을 제거하기 쉽지 않다면 유니언 연산자 대신에 유니언 연산자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유니언 연산자를 하면 셀렉트 테이블과 프로퍼스 테이블에서 학과 번호는 중복을 허용하여 추적하라. 그러면 유니언 O를 하게 되면 스튜던트의 디파트먼트 아이디, 프로퍼스의 디파트먼트 아이디가 이렇게 중복돼서 나온 것을 볼 수가 있죠. 인터섹트를 봅시다. 컴퓨터학과 학생들 중에서 교과목에 상관없이 학점 A 플러스를 받은 학생을 검색하라. 그러면 우리가 그레이 스튜던트와 디파트먼트 테익스가 있어요. 그러면 이거는 뭐냐면 스튜던트랑 디파트먼트랑 조인을 한 거고요. 이거는 스튜던트 아이디 테익스랑 스튜던트랑 조인을 한 거예요. 그래서 디파트먼트 네임은 컴퓨터공학과 N 그레이드는 A 플러스 하면 되겠습니다. 이거를 인터섹트를 통해서 한번 해봅시다. 컴퓨터공학과에 다니는 학생들의 학번과 텍스트 테이블에서 학점이 A 플러스인 학점들을 교집합으로 설명할 수 있겠죠. 그래서 셀렉트하고 셀렉트가 있어요. 인터섹트는 스튜던트에서 디파트먼트 아이디 조인을 하고요. 디파트먼트 네임은 컴퓨터공학과. 이거는 컴퓨터공학과에 다니는 학생이 되겠죠. 스튜던트 테익스 그레이드는 A를 받은 스튜던트 아이디가 되겠어요. 인터섹트라고 하니까 컴퓨터공학과에 다니는 학생 중에서 A 플러스를 받은 학생을 추출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인터섹트를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스튜던트 아이디가 나오죠. 이 스튜던트랑 이 스튜던트 둘 다 컴퓨터공학과 다니면서 A라는 학점을 받은 학생들이 되겠습니다. 마이너스는 산업공학과 학생들 중에서 한 번이라도 A 플러스를 받지 못한 학생들의 학번을 검색하라. 그러면 산업공학과 학생들이 여기 있어요. 산업공학과 다니는 학생들이 여기 오고요. 학점을 A 플러스 받은 적이 있는 학생이 이거예요. 여기서 이걸 빼면은 산업과학과 학생 중에서 A 플러스를 받지 못한 학생이 되겠죠. 그래서 1, 2, 9, 2, 3, 0, 1은 컴퓨터 산업과학과 학생 중에서 그레이드를 A를 받지 못한 학생이 되겠어요. 한 번도. 외부 조인에 대해서 하겠어요. 외부 조인. 모든 교과목들에 대해 교과목명, 학점수, 개설연도, 개설학기를 검색하는 거 봅시다. 외부 조인을 하게 되면 코스와 클래스가 있어요. 그래서 있고 코스.클래스, 클래스.코스 조인을 한 거죠. 이 조인한 거에 대해서 타이틀, 크레딧, 이어, 세미스터가 있으면 뭐가 되죠? 모든 교과목들에 대해서 학점수, 개설 연도가 되겠죠. 그러면 타이틀은 코스에서 오는 거죠. 크레딧도 코스에서 오는 거예요. 이어는 클래스에서 오는 거고 세미스터는 클래스에 오는 거예요. 그래서 타이틀, 크레딧, 이어, 세미스터 이런 식으로 하고요. 그래서 모든 교과목들에 대해서 모든 교과목에 대해서 교과목명 학점수 개설 강좌 클래스가 나오죠. 클래스가 봅시다. 그러면 이걸 보면 타이틀 학점 이어 여기서 인공지능은 두 번이 나오죠. 데이터베이스 두 번 나오죠. 이 데이터베이스는 그러니까 2012년 1월에 개설하고 또 2012년 1월에 두 개 개설했어요. 그리고 인공지능 봅시다. 인공지능도
두 번, 2012년에 두 번 됐고요. 알고리즘도 두 번씩 어, 개설됐다는 걸 여러분이 알 수가 있습니다. 외부 조인이 봅시다. 강자로 개설되지 여기 있는 극과목들에서만 검색이 되고요. 이산수와 객체지향 언어 극과목들은 클래스 테이블에 저장되지 않기 때문에 검색 결과에 포함되지 할 수가 없어요. 강자로 개설된 적이 있는 과목에 대해서만 검색이 되고요. 조인을 하게 되면 왼쪽 외부 조인을 봅시다. 연산자의 왼쪽에 위치하는 테이블의 각 레코드에 대해서 오른쪽 테이블의 조인 조건에 부합하는 레코드가 없을 경우 검색 결과에 포함이 된다. 생성된 그러니까 레프트 아웃 조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조인을 봅시다. 그냥 조인을 하게 되면 조인 조건에 부합한 필드가 클래스에 없으면 코스 자체가 결과에 포함되지가 않고요. 반대로 코스가 있으면 거기 해당하는 클래스가 없으면 또 역시 코스가 빠지고요. 클래스도 코스가 없으면 그대로 빠지게 됩니다. 그럴 때 생성되는 결과 오른쪽 테이블에 나머지 필드는 널이 등록됩니다. 그러면 코스 레프트 아우터 조인 클래스를 봅시다. 그러면 코스 테이블과 클래스 테이블에 대하여 왼쪽 외부 조인을 적용하게 되겠습니다. 유징은 조인 조건이 코스 아이디는 클래스 코스 아이디라는 것을 의미하게 되겠죠. 자, 왼쪽 외부 조인을 봅시다. 레프트 아우터 조인을 봅시다. 그러면 코스 아이디로 레프트 아우터 조인을 했어요. 레프트 아우터 조인을. 그러면 뭐가 뭐니? 이산수학 객체지향 언어는 클래스로 강자로 개설된 적이 없어요. 이산수학 객체지향 언어는. 그렇지만 이게 레프트 아우터 조인, 즉 코스에는 있기 때문에 이걸 나타내고요. 이 반대로 클래스에 해당하는 필드 값들은 다 널이 들어가 있어요. 다른 식으로 표현하는 방법은 이런 식으로 오라클식 방법인데 플러스가 들어가 있는 반대쪽이 레프트 아우트 조인이 돼요. 그래서 이거는 클래스 아이디에 대해서 레프트 아우트 조인을 하고 자, 그럼 완전 외부 조인을 봅시다. 풀 아우터 조인을 봅시다. 풀 아우터 조인을 보면 자, 이거는 뭐냐면 이산수학은 사학점이고 강좌를 교수된 적이 없어요. 그리고 반대로 이런 식으로 했기 때문에 양쪽 테이블에서 서로 일치하는 레코드가 없을 때 해당 레코드들도 결과 테이블에 포함시키며 나머지 필드에 대해서는 모두 널을 삽입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널이 삽입이 되어 있죠. 집계 함수를 봅시다. 에그리게이트 펑션이라고 하는데 통계 연산 기능을 제공하고요. 자, 컴퓨터공학과 학생들은 모두 몇 명인가? 교수들의 평균 재직 연수는 몇 년인가? 종류로서는 카운트, 데이터 개수를 구하는 거, 썸, 데이터의 합을 구하는 거, 에비지는 데이터의 평균값을 구하는 거, 맥스는 데이터의 최대값을 구하는 거, 미는 데이터의 최소값을 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셀렉트 절과 해빙 절에서만 사용 가능하고요. 셀렉트 절과 해빙 절만 집계 함수가 올 수 있어요. 썸 에버리지는 숫자형 데이터 타입을 갖는 필드에만 적용 가능해요. 자, 카운트 디스틴트 필드 이름은요. 해당 필드의 값이 몇 개인지를 출력하는 거고요. 디스팅트는 서로 구별되는 값의 개수가 필요한 경우만 사용되고요. 널은 계산에서 제외가 돼요. 단 필드 이름에는 필드 이름 대신에 스타가 사용된 경우는 레코드의 개수를 계산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스튜던트 테이블에서 3학년 학생이 몇 명인지 출력하게 되면 스튜던트 테이블에서 3학년 학생은 카운트를 하면 돼요.
다음에 스튜던트 테이블에서 디파트먼트 필드의 값이 몇 개인지를 출력하게 돼서는 스튜던트 카운트 테이블 디파트먼트 아이디 하게 되면 카운트가 8이 나오죠. 디스팅 키워드를 사용하면 중복되는 데이터를 제외해요. 그래서 카운트 디파트먼트 아이디 대신에 카운트 디스팅트 디파트먼트 아이디 하면 부서가 나오겠죠. 세 가지 부서가 나올 수가 있어요. 컴퓨터 공학과 학생의 수를 출력하라. 그러면 조인을 하고요. 디파트먼트 네임이 컴퓨터 공학과다. 그러면 컴퓨터 공학과에 다니는 학생들의 숫자를 3명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전체 교수들의 재직 연수 합을 구한다. 프로퍼스 테이블에서 2012-2년 인플로이의 썸을 하게 되면 전체 교수들의 재직 연수의 합이 나오겠죠. 썸을 봅시다. 인플로이가 있고 디파트먼트가 있어요. 인플로이는 이렇게 쭉 나오게 돼 테이블이 있고요. 인플로이 넘버, 이네임, 잡, 매니저, 하이라이트, 셀, 컴, 디파트먼트 아이디가 있고요. 디파트먼트는 디파트먼트 넘버, 네임, 로케이션이 되겠습니다. 그럼 인플로이 테이블에 저장된 모든 직원들의 급여 합을 출력하라. 그러면 인플로이 테이블에 저장된 모든 직원들의 셀러리 합이 되겠죠. 업무 필드가 어널리스트인 직원들의 급여 합을 출력하라. 업무가 어널리스트인 인플로이의 셀러리 합이 되겠죠. 부서 이름이 리서치인 직원들의 급여 합을 구하라. 그러면 인플로이와 디파트먼트를 조인을 하고요. 디네임이 리서치인, 디파트먼트 네임이 리서치인 인플로이들의 셀러리 합이 되겠죠. 형식 에버리지는 전체 교수의 평균 재직 연수를 출력하라. 그러면 프로페스에 대해서 2012-인플로이의 재직 연수 나오죠. 재직 연수의 평균 값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맥스 필드 이름, 미니 필드 이름이 있어요. 부서 이름이 어카운팅인 직원들 중에서 최대 급여가 얼마인지를 출력하라. 그러면 디파트먼트 인플로이와 디파트먼트를 조인을 하고요. 디네임이 어카운팅인 인플로이의 최대 값이 나오게 되겠죠. 셀렉트 절에 직계 함수가 사용될 경우 다른 필드는 셀렉트 절에 사용할 수가 없다. 셀렉트 절의 직계 함수. 이 경우는 다른 필드는 올 수가 없어요. 맥스 셀러리가 오면 다른 필드는 올 수가 없어요. 지금까지의 SQL은 전체 레코드를 대상으로 평균 합, 최대값, 최소값을 추적했는데 그룹 바이를 이용하면 그룹별로 직계함수 적용이 가능해요. 예를 들면 학과별 학생 수, 부서별 최대급여 이런 식으로 각 그룹에 대해서 직계함수를 적용할 수가 있어요. 예, 그룹 바이라고 하는데 그룹 바이 절은 뒤로 좀 가볼래요? 자, 네, 오케이. 그룹 바이는 필드 리스트가 있어요. 그룹 바이 절은 셀렉트문에서 웨어절 다음 위치하고요. 그룹 바이에 지정된 필드 값이 같은 레코드끼리 그룹 바이에 지정된 필드 값이 같은 레코드끼리 그룹을 지어 각 그룹별로 직계함수를 정확한 결과를 출력합니다. 그러니까 그룹 바이에 지정된 필드 값이 같은 레코드끼리 그룹을 만든 다음에 각 그룹에 대해서 직계함수를 적용한다. 스튜던트 테이블에서 학과 번호별로 레코드에 검색하라. 그러면 스튜던트의 그룹 바이 디파트먼트 있는 디파트먼트 아이디에 대해서 카운트를 하라. 그러면 학과 디파트먼트별로 카운트 스튜던트 학생 수가 카운트가 되겠죠. 그룹 바이 절에 사용된 필드를 셀렉트 절에 추가해 사용할 수는 있어요. 그룹 바이는 여기 그룹 바이에 지정된 필드만 셀렉트 타임에 올 수가 있어요. 그룹 바이는 셀렉트 디파트먼트 아이디 카운트 스타가 되고요. 프롬 스튜던트 그룹 바이 디파트먼트 아이디가 되겠어요. 디파트먼트 아이디와 카운트가 2, 3, 3이 되겠죠. 그룹 바이 학과 번호 대신에 디파트먼트 테이블과 조인하여 학과 이름이 출력되도록 지리를 수정하라. 그러면 스튜던트와 디파트먼트 조인을 하고요. 디파트먼트 네임별로 그룹핑을 한 다음에 그룹 바이를 한 다음에
디파트먼트 네임이 여기 올 수 있죠. 그리고 직계 함수가 올 수 있어요. 그러면 디파트먼트 네임별로 학생들의 수를 디파트먼트 네임별로 학생들의 수가 나올 수 있다는 걸 볼 수가 있죠. 인플로이 디파트먼트 테이블에 대해서 부서별 직원수, 평균 급여, 최대급여, 최소급여를 추적하라. 그러면 인플로이와 디파트먼트가 있고 그걸 조인을 해요. 그래서 D네임별로 그룹 바이를 하게 되면 D네임, 카운트, 스타, 에버리지 D네임이 여기 올 수 있죠? 그럼 부서별로 카운트, 에버리지, 맥시멈, 미니멈이 되겠어요. 카운트 스타는 전체 인플로이 수가 되겠고요. 평균 에버리지, 최대 셀 에버리지, 미니멈 에버리지가 쭉 나오게 되겠어요. 그룹 바이는 학사 데이터베이스에서 학과별 교수 숫자, 평균 재직 연수, 최대 재직 연수를 출력하라. 이렇게 되면 마찬가지예요. 프로페서와 디파트먼트를 조인을 하고요. 디파트먼트 네임별로 그룹핑을 해가지고 그룹 바이를 해서 디파트먼트 네임이 여기 올 수 있어요. 나는 직계함수 카운트 스타, 에버리지, 맥시멈, 미니멈이 되겠어요. 카운트 스타는 프로페서 수가 되겠고 평균 재직 연수, 최대 재직 연수가 되겠어요. 해빙은 그룹에 대한 조건을 명시할 때 사용하고요. 예를 들어서 평균 재직 연수가 10년 이상인 학과에 대해서만 그룹핑에 대한 이걸 보면 평균 재직 연수 10년 이상인 학과에 대해서만 교수 숫자와 평균 재직 연수, 최대 재직 연수를 출력하라 할 때 이렇게 들어오는 거는 오류가 돼요. 왜냐하면 그룹에 대한 조건은 외워져야 사용하지 못해요. 그래서 해빙절을 이용해야 돼요. 그래서 해빙 직계하고 직계함수 종류가 조건이 여기 나오게 되겠어요. 그래서 해빙절을 이용해서 다시 작성. 해빙절을 이용해서 다시 나옵시다. 그러면 프로페서와 디파트먼트가 있죠. 조인을 하고 디파트먼트 네임별로 그룹을 해요. 그러면 각 그룹에 대해서 평균 값이 10 이상이다. 이민 경우인 때 디파트먼트 네임, 카운트 이런 식으로 출력이 된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직원 숫자가 5명 이상인 부서에 대해서 부서별 직원 수, 평균 급여, 최대 급여, 최소 급여를 출력하라. 그러면 from employee와 디파트먼트 테이블이 있고 조인을 해요. D네임별로 그룹 파일을 하고 그다음에 각 그룹에 대한 직원 수가 5 이상일 경우만 그런 경우만 카운트 스타 에버리지 맥스 미니멈을 출력을 한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웨어절과 해빙절, 그룹바이절은 모두 함께 사용되는 경우 웨어절에 명시된 조건을 만족하는 레코드를 검색하고요. 그룹바이절에 명시된 필드값이 서로 일치하는 레코드들끼리 그룹을 이어지어 직계함수를 적용하고요. 마지막으로 그 직계함수를 적용한 결과들 중에서 해빙절을 만족하는 결과만 골라서 출력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게 해빙이 되겠습니다.